김선재와 민경채의 악랄한 계략에 맞서 백설이와 문태경이 기지를 발휘하여 민두식 회장을 구출했죠. 그러나 이 승리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민강 유통을 둘러싼 복수국은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감금에서 풀려난 민두식 회장의 심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믿었던 친딸 민경채와 그 연인 김선재에게 당한 배신감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그는 병상에 누워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느라 놓쳐버린 수많은 것들, 특히 자식들에게 행한 잘못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민두식은 이제 복수의 화신처럼 돌아온 백설이와 문태경만이 자신과 민강 유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두식은 지체 없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할 것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선재와 민경채의 만행을 폭로하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문태경에게 위임하겠다는 초강수를 발표할 것입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지만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문태경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넘어선 복잡한 감정이 피어납니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민두식 회장에게서 그의 회사를 물려받다니. 이게 내가 원했던 승리인가? 문태경은 성공과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강 유통을 정화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백설이는 문태경과 불륜으로 몰렸던 모욕적인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녀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하나, 딸 백미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입니다. 문태경이 민두식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받는 동안 백설이는 25년 전 문태경 부모님 교통사고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문태경의 부모님 차량에서 발견된 오래된 액세서리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액세서리는 민강 유통 일가에서만 사용하는 특정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이 증거를 통해 문태경의 부모님 사고의 진범이 민두식 회장이 아닌 민강 유통 내부의 또 다른 권력자임을 직감합니다. 백설이의 소름 끼치는 예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딸 백미소의 희생을 조종한 배후와 문태경 부모님의 사고를 꾸민 진범이 같은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진실을 쫓으며 생각했습니다. 딸의 복수와 문태경의 복수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던 걸까?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진실에 대한 집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회장의 복귀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김선재와 민경채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의 전 재산과 명예, 그리고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내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세상을 버리겠다고 독백했죠. 민경채는 김선재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선재 씨,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이 모든 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꼴은 못 봐요. 겉으로는 야망 때문에 맺어진 관계였지만 사실 이들은 금기를 넘어선 지독한 사랑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단순한 욕심이 아닌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청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김선재는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민두식 회장이 은밀하게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비밀은 민강 유통의 후계 구도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를 살리고자 이 증거를 백설이에게 전달하는 충격적인 거래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걸로 민두식 회장을 무너뜨려. 경채는 내가 지킬 테니 너는 내 복수를 완성해. 그의 행동은 배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악당의 마지막 수뇌보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백설이가 찾아낸 25년 전 사고 현장의 특정 문양 액세서리와 김선재가 던진 민두식 회장의 숨겨진 과거라는 두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문태경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태경은 지금껏 자신의 삶 전체를 복수라는 두 글자에 걸어왔습니다. 25년 전 눈앞에서 부모님을 잃었던 비극적인 기억은 그의 영혼 깊숙이 각인된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민두식 회장을 부모님 죽음의 배후로 지목했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무릎 꿇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미워하고 응징하려 했던 그 대상에게서 회사의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문태경은 그 사실 자체에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백설이의 손에 들린 그 액세서리가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백설이는 문태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경 씨, 이 문양. 혹시 아는 곳 없어요? 민강유통 내부에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어요. 문태경은 그것을 보며 미세하게 동요했습니다. 액세서리에서 풍기는 기시감. 그의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던 유년기의 잔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김선재가 던진 민두식 회장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문서가 문태경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 문서에는 25년 전 민두식 회장이 저지른 은밀한 거래 기록과 함께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인 문태경의 부모님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멈춘 곳은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친부 민두식이라는 세 글자는 그의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태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간의 복수 계획, 고통스러운 삶, 모든 존재 이유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그 사람이. 문태경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비명은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문태경의 부모님은 사실 민두식 회장의 은밀한 비자금 관리인 혹은 과거를 아는 증인이었고 교통사고는 그 비밀을 덮으려던 민두식의 지시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를 실행한 자가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아이였던 문태경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입양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문태경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 그리고 친아버지의 죄를 대물림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이 집안에 끌려왔던 것입니다. 복수의 화살이 민두식 회장을 향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화살은 결국 문태경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민두식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었으며 동시에 그 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된 이중적인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문태경은 혼자 남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삶은 대체 뭐였지? 내가 복수하려 했던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단 말인가? 그럼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죽음은? 이 충격적인 진실은 민강유통의 후계 구도를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민경채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인 문태경에게 권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문태경은 복수와 혈육 사이에서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문태경의 복수국은 재벌가를 향한 정의가 아닌 가족 간의 파국적인 운명이라는 더욱 잔혹하고 비극적인 서사로 격변할 것입니다.